왔어요. 자, 점유권은 우리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요. 자, 몇 가지만 딱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 일단 점유권은요, 내가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사실상 사용 등을 하고 있을 때, 그게 적법한 점유인지를 따지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 그게 점유권이죠. 그죠? 내가 정당하게 소유권에 기초해서 물건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물건을 훔쳐가지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법 사용이냐 불법 사용이냐를 따지지 않고 사용만 하고 있으면 그걸 권리로 인정하는 걸 뭘 한다? 점유권이란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양가 3번 꼭 기억해야 되죠. 건물 부지는 누가 점유한다? 건물 소유자가. 자, 이렇게 물건을 지배하면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관념적 점유라고 예외가 있더라. 첫 번째, 상속인의 점유.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인은 상속 사실을 몰라도 점유권을 상속받지요. 중요한 게 간접 점유죠.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어쩌고 저쩌고 임대차만 생각하자. 갑이 이렇게 임대차를 통해서 을에게 건물을 넘겨줬다. 물건을 넘겨줬다. 갑이 간접점유자, 을이 직접점유자, 임대인 간접점유, 임차인 직접점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간접점유자에게도 207조 1항 점유권이 인정되고 물권적 청권도 인정된다. 207조 2항 꼭 기억해야 되죠.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다. 그런데 요거를 제3자가 침탈했다. 그럼 간접점유자도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207조 2항이죠. 자, 여기서 갑은 먼저 물건을 누구에게 반환할 것을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 나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207조 2항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임대차 같은 걸 오른쪽에 점유 매개관계라고 부른다 그랬죠. 평등한 계약관계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고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2번 간접점유자는 반환 청권이 있으니까 결국 직접점유자는 반환 의무가 있다. 반환을 한다는 건 남의 물건이라는 뜻이니까 언제나 타주 이렇게 되겠죠. 3번 간접점유자는 소유권자, 직접점유자는 임차인. 그러니까 당연히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더 크다.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더 포괄적이다. 3번 효과 1번 간접점유자도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권이 있다. 그러나 뭐는 없다? 자력구제권은 없다. 4번 아까 간접점유자가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려면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돼야 되죠. 그러니까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준 것은 침탈이 아니다. 아니니까 간접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간접점유자든 직접점유자든 점유자니까 진정한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얘도 점유자, 얘도 점유자.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조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물권적 조건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5번. 반면에 점유 보조자는 가게 점원. 가게 주인인 점유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게 안의 물건을 점유할 때 가게 주인만 점유자로 하자. 가게 점원은 점유 보조자라고 하자. 그죠? 밑에 반가로 2번.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야. 따라서 점유권도 없고 점유보호청권도 없어. 하지만 자력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하나 다음 페이지 5번.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야. 따라서 물권적 청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기억하셔야 되죠. 점유태양이라고 조문만 외워져 197조 1항. 소유의사 즉 자주, 선의, 평원, 공연까지 추정된다. 그러나 무과실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2항. 선의로 추정됐던 놈이 악의로 바뀌는 경우 본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언제부터? 소재기 시부터. 잊지 말자.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라 소재기 시부터. 점유권은 조문이 잘 나오기 때문에 조문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198조 계속점유도 추정되는데 그러려면 전후 양시점의 점유 사실을 인정받아라. 또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그거까지 나중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문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주점유와 관련해서 반가를 본 뜻, 소유자와 똑같은 지배를 하려는 의사.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소유자와 똑같은 지배를 하려는 의사. 대표적으로 도둑놈. 그죠? 도둑놈은 훔쳐갖고 마치 자기 것이 그냥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소유의 의사라고 본다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객관적으로 판단해. 객관적. 그래서 매수인, 교환자, 증여받은 자, 도둑놈은 자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 반환 의무 있는 사람들은 타주. 거기에 악의의 무단점이라고 돼 있죠. 도둑놈하고 일단 구별해서 악의의 무단점유자 타주. 도둑놈도 악의의 무단점유자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구별 일단. 도둑놈 자주, 악의의 무단점유 타주. 이렇게. 예? 그렇게 구별만 일단 해두세요. 자, 자주점유 추정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4번에 동그라미 1번. 스스로 자주점유를 주장할 필요도 인정받을 필요도 없죠. 내가 추정되니까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장했어. 인정 안 된다 하더라도 추정은 깨지지 않아.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 동그라미 2번. 내가 땅을 샀는데 깜빡하고 인접지도 산 땅으로 착각하고 점유했어. 이 땅은 산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없지만 산 적이 없다는 걸 몰라. 이럴 때는 자주. 반가로 5번. 자타가 불분명하면 자주로 추정. 국가나 지자체가 점유해도 자주로 추정. 깨지는 경우 특히 동그라미 2번 3번. 2번이 뭐예요? 내가 이걸 산 적이 없어. 없다는 걸 알고 점유. 이게 악의의 무단점유. 그러면 타주. 대표 중에 3번. 내가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땅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해. 나는 50평을 샀어. 170평을 점유했어. 그럼 나머지 120평은 산 적이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점유. 그러니까 타주. 그 두 개 2번 3번. 7번에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거. 자, 타주 대표자가 이미 임차인이 있죠. 얘가 물건을 샀어. 그럼 뭘로 바뀌어? 자주로.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라고 돼 있죠.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물건을 매수한 경우. 반면에 동그라미 2번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경우 대표 중에 뭐예요? 반환 의무가 있거나 인도 의무가 있으면 뭘로 바뀐다? 타주로 바뀐다. 그래서 3번 타인에게 매도하여 인도 의무를 지는 매도인. 4번 계약이 해제돼서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매수인. 5번 목적물이 경매돼서 경락인에게 인도 의무를 지는 기존 소유자. 다 반환 의무나 인도 의무가 생겼죠? 그럼 타주로 바뀌어. 또 하나 다음 페이지. 요거는 키워드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표적으로 반환소송 같은 거. 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반환소송 같은 걸 제기해. 그래서 얘가 패소했어. 판결문이 뭐라고 나와요? 반환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반환 의무가 생겨. 언제?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 그때 반환 의무가 생겨. 그러니까 그때 뭘로 바뀌어? 타주. 그때 타주로 바뀐다. 그게 6번.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 그럼 점유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타주. 반대로 그 주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표 중에 뭐가 있을까요? 점유 취득 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 같은 거. 예?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 대표적인 게 점유 취득 시 완성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를 한 거라요. 근데 패소했어. 그러면 판결문이 이렇게 나와요. 점유자의 청구는 기각한다. 그죠? 기각한다로 끝나고 엔드 반환하라 이런 판결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설령 패소했다 하더라도요.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자주예요. 그럼 구별하면 돼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하게 되면 얘는 타주가 돼요. 반대로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타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거 구별하시면 돼요. 처음 얘기한 거죠. 저 수업 시간에 이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거기를 끄떡끄떡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는 거네. 예. 오늘 기억해 주세요. 자, 2번 선악이 있죠?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 2. 양가로 3번 무과실 추정 안 돼. 양가로 4번에 관련 판례.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달라도 점유가 승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 계속도 추정돼. 라고 기억하십니다. 점유권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반가로 2번. 점유를 특정 승계한 사람은 거기서 승계는 특정 승계를 말합니다.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점유의 분리와 병합.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하자도 승계한다. 이렇게 돼요. 하자도 승계한다. 그 조문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가로 2번. 그 다음에 점유권의 효력과서 오른쪽에 양가로 1번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아까 지문에 그냥 제 200조라고만 나왔었죠. 200조가 뭔지 알아야지. 지문에 제 몇 조만 나오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보통은 조문 내용을 쓰지만 제 몇 조만 딱 출제하는 게 몇 개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200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단 말이죠. 이때 점유물은 동산에 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점유에는 20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죠.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사람과 그 물건을 돌려받는 자 사이. 먼저 반가로 1번 201조 1항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치. 따라서 이걸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이면 없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악의 점유자는 반환해야 되죠. 만약에 악의 점유자가 그 다음 과실로 인하여 과실을 수취할 수 없거나 소비했거나 그럼 대가를 보상. 그러면 과실 없이 수취를 못했다. 이때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3항 선이지만 폭력 은비는 악의하고 똑같다. 밑에 동그라미 3번 사용이익도 과실이다. 4번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이 필요 없다. 부당이득 반환. 다만 선의 점유자가 과실이 있어. 그래서 손해까지 입혔어. 회복자.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다.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은 별개다. 손해배상 책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02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됐다면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하되 악의 점유자는 전손해배상, 선의 점유자는 이익현존 한도에서 배상. 단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도 전손해배상. 결국 선의자주는 이익현존 한도, 선의타주는 악의하고 똑같이 전손해배상. 이렇게 되겠죠. 그거 202조. 203조 점유자는 선악불문, 차타불문, 피류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1항 피류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 피류비 중에서 통상의 피류비는 청구를 못한다. 통상 피류비. 2번 계량유익비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지출액을 청구할 것이냐 목적물 가액의 증가액을 청구할 것이냐 선택을 누가 한다? 회복자. 그리고 회복자는 법원에 청구하여 필요비는 안 되지만 유익비는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 필요비는 안 됩니다. 유익비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는 있죠. 점유보호청권이라고 3개가 있죠. 점유물 반환, 점유회수라고 돼 있죠. 타이틀이. 그러니까 점유회수청권 이퀄 점유물 반환청권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점유 침탈당해야 되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침탈자의 고의과실까지 있다면 반환 및 뭐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자, 2항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라면 행사할 수 있다. 결국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세 사람한테 행사할 수 있다.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 이렇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유물 반환 청구 아닙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예요.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 셋.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 잊지 말자. 사망,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요거 요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침탈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X예요.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205조 방해를 받았다.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방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해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중에서 손해배상 청구권만 왜?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사망. 공사로 인하여 내가 점유를 방해받고 있다. 소유 아닙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를 방해당하고 있다. 그러면 철거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공사 착수 1년이 지났거나 공사가 완성이 되었을 때는 방해 제거는 청구를 못하고 손해배상만. 206조는 방해받을 염려가 있죠. 이거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또는만 기억하자. 또는. 204조 1항 및 205조 1항 및 206조 1항 또는 다르죠. 그러니까 또는 뭐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적 행사.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돼 있죠. 밑에 동그라미 2번과 관련 판례 1번. 사기당해서 물건을 넘겨준 건 침탈이 아니더라. 따라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2번.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제척기간이면서 무슨 기간? 출소기간. 출소기간. 1년 내에 소송까지 제기해야 되는 출소기간. 두 가지 기억하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208조 1항 2항 기억하자.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과 즉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과 본권 소유권에 기초한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 별개의 소송 서로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2항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은 점유권만 가지고 재판해야 돼. 소유권 등 본권 가지고 재판하면 안 돼. 그 조문 두 개 딱. 지금 체크해드린 조문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점유권 한 문제 나오니까 너무 복잡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야, 지금 체크한 것도 복잡하다 이 자식아. 아니야. 조문 정도는 기억해야죠. 조문 정도는. 조문 출제하면 점수 주는 거예요. 점수 주는 거.